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결혼한 새댁인 30대 여성입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저처럼 결혼 힘들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기가 막힌 사연을 올려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은 상황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1년 전 저는 당시 3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봐도 키도 크고 인물이 좋았어요. 함께 다니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한 번씩 쳐다보는 정도로 괜히 함께 다녀도 우쭐한 기분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격도 모난 곳이 없었고 천생연분처럼 찰떡궁합까지는 아니었지만 싸울 때는 싸우고 좋을 때는 좋은 여느 커플과 다름없이 사귀었죠. 그런데도 저는 남자친구도 30대의 나이에 접어들다 보니 주변에서 슬슬 결혼 언제 하냐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사귀는 동안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본 적은 없지만 한 번씩 나중에 어떤 동네에 집을 사면 좋겠다느니 아이는 몇 명이 있으면 좋겠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귀는 동안에도 특별히 문제도 없었던 터라 이대로 만나다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만 했죠. 하지만 주변에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물을 때마다 남자친구는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어물쩍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원경아, 올해는 너네 뷔페 기대해도 되냐? 뷔페? 무슨 뷔페? 뷔페는 무슨 뷔페야. 당연히 니네 결혼식이지. 3년이나 만날 결혼 정년기인데 아직 생각 없어? 글쎄, 아니 나이가 무슨 대수야. 각자에 맞는 때가 있는 거지. 슬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딩크로 살면 모를까. 애 가지려면 지금이 막차야. 너무 늦어지면 여진이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러니까 다 때가 있다고요. 아유, 자 마시자.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 중 절반이 결혼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자연히 친구들도 우리 결혼에 기대가 있었는데 늘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며 넘기곤 했죠. 그러다 보니 친구 중 하나는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좀 수상하다며 결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각이 없으면 모를까 저도 전부터 빨리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터라 친구도 제 생각을 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저도 남자친구가 결혼 질문에 회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확실히 하고 싶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원경아, 우리 결혼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결혼? 야, 너까지 무슨 결혼 타령이야. 안 그래도 애들이 시시하게 결혼 이야기할 때마다 곤란해 죽겠는데. 시시하다니? 할 때 된 것 같은데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애들이 궁금하니 묻는 거잖아. 야, 됐어. 결혼은 무슨? 너 나랑 결혼할 생각이야? 아니, 난 결혼 생각 없어. 결혼 생각이 없다고? 지금까지 그런 말 없었잖아. 그런 말 없었으면 당연히 결혼하는 거야?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럼 애들이 결혼 이야기 꺼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왜 어물쩍 넘어갔는데? 야, 다른 애들이 무슨 상관이야. 결혼할 생각 없다고 하면 또 얼마나 귀찮게 꼬치꼬치 캐묻겠어. 난 그런 거 귀찮아. 딱 질색이야. 그럼 나랑 계속 연애만 할 생각이었던 거야? 그런 거면 미리 말했었어야지. 왜? 만나면 다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미리 말해야 해? 아니, 우리가 20대 초반도 아니고 20대 후반에 만나서 지금까지 사귄 거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아, 나 결혼 생각 없어. 결혼하면 책임감 느끼고 그동안 내가 누렸던 삶도 다 포기해야 하잖아. 너도 우리 엄마처럼 결혼했으니 가정에 충실해라. 애 아빠답게 살아라. 그럴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은데?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 당당한 태도에 저 혼자 착각해 벌어진 문제인가 싶었거든요. 남자친구 아버님은 젊은 시절 음반도 낸 통기타 가수였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없이 기타 하나 메고 전국을 돌며 7080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하며 사셨다고 해요. 형편도 좋지 않아 어머님께 생활비라고 보내주는 돈은 거의 없어 어머님께서 생계를 끌어나가며 3남매를 키워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께서 굉장히 억척스럽고 남자친구한테 기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에 자기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아빠처럼 살고 싶다는 남자친구의 말이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솔직히 그 말 듣고 정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당장 남자친구랑 헤어짐을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 알겠다고 하며 말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으면 모를까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어 차츰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자친구랑 보내는 시간보다 저를 위해 보내는 시간을 늘렸고 퇴직 후 오래전부터 꿈꿨던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도예과를 나와 저만의 공방을 차리는 것이 꿈이었는데 마침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엄마와 의견이 맞아 얼마간 돈을 합쳐서 나란히 공방과 카페를 차렸거든요. 가게 목이 좋은 것도 있지만 운이 따라줘서 생각지도 못하게 처음부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일이 잘 풀리려고 했는지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되었어요. 잇따른 경사에 행복하고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제 사업에도 꿈에도 관심 없던 남자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공방을 그렇게 바쁘게 드나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게 계약부터 인테리어까지 저렴하게 한다고 힘들게 발품 팔 때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도와달라 할 때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약속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 오픈식 때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런저런 훈수를 두고요. 이거 여기보단 저기에 두는 게 낫지 않아? 거기 두면 지나다닐 때 걸리적거려서 안 돼. 근데 왜 왔어? 오늘 우리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만나기로 해야만 만나는 사이야? 아, 요즘 너 바쁘다고 부쩍 데이트할 시간도 없어. 얼굴 보려고 온 거야. 별일이네. 내가 만나자고 할 때는 우석이랑 약속 있다. 피곤해 자야 한다. 별 핑계를 다 대놓고선. 그때는 약속이 있었던 거고 피곤해서 그랬겠지. 아이, 좀 잘 되나 보다.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하면 얼마나 벌어? 벌기는 사람이 많아 보여도 아직 멀었어. 우석이 말로는 여기가 데이트 코스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좋다던데? 연인들 데이트 코스 이벤트 열어서 운 좋게 입소문 좀 탔어. 근데 어쩌지? 나 이거 정리하고 그러면 9시는 될 텐데 따로 저녁 먹을 시간은 없어. 아이, 그럼 그때 끝나고 먹지 뭐. 평소 할 일 없이 기다리게 하는 게 질색이라던 사람이 2시간을 그냥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도 좀 의아했어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런가 했는데 점점 그 행동이 지나치다는 생각에 불편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내일도 자기 일처럼 잘 챙겼던 사람이면 모르는데 자긴 예술가 기질이 있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여자친구든 가족이든 남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말마다 이른 아침 오픈 준비를 도와주거나 저녁에 뒷정리를 나서서 하면서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한테 입을 대는 게 좀 싫었습니다. 왜 이래? 이거 내 일이야. 왜 자꾸 나와서 귀찮게 그래? 야,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나는 다 너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날 그렇게 도와줬다고 갑자기 이러냐고. 그리고 도움 안 돼. 걸리적거리기만 하는데 흙 다루는 법은커녕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앞에서 걸리적거리게 왜 그래? 진짜 말 서운하게 하네. 나는 다 생각해서 하는 건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이건 내 일이야. 공과 사는 좀 구분하자는 거지. 너가 좋아하는 말 아니야? 너는 너, 나는 나. 전처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싶으니까 정 기다리고 싶으면 저기 앉아서 좀 기다려. 사실 어지간하면 늘 제가 남자친구에게 맞춰주는 편이었어요. 마음 상할까봐 쓴소리 하기보다는 참는 쪽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뜬 건지 제 일이 바빠 여유가 없어진 건지 남자친구가 마음이 상하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제 마음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싶은 차에 남자친구의 속내를 알게 된 계기가 생긴 겁니다. 한창 공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 엄마 카페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내다봤더니 웬 아줌마 무리와 엄마가 실랑이 하고 있었죠. 간혹가다 무례한 손님들이 있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가봤더니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저를 반갑게 아는 체를 하시는 겁니다. 어머, 여진이니? 나야 나, 원경이 엄마, 차원경.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런데 무슨 일로? 원경이가 너 공방이랑 카페 열었다고 해서 와봤는데 좀 너무한다. 야박하게 딸 남자친구 엄마라는데도 커피값을 받으려 하니 섭섭하지 뭐야. 안 그래도 너 불러보려던 차였어. 너희 어머니가 영 못 믿는 눈치라. 엄마는 그분의 말에 난처하게 저를 바라보았고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냥 눈치껏 주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커피값 그거 얼마나 된다고 얼마든지 남자친구 어머님 대접해드릴 수야 있지만 엄마가 알아서 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자기가 당신 딸 남자친구 엄마니까 그냥 좀 해주면 안 되냐고 하는 건 좀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랑 실랑이 하느니 기분 상할 것 같아 대충 응대하고 보낸 뒤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어머님 오셨더라? 말도 없이 그렇게 오셔서 좀 곤란했어. 그래? 아이, 내가 엄마한테 너 가게 열었다고 했더니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갔나 보다. 나도 몰랐어. 미리 연락 좀 주시지. 그리고 카페에서 내 남자친구 엄마라고 하시면서 커피 그냥 달라고 해서 엄마도 좀 난처하셨나 봐. 미리 언질이라도 있었음 당황하지도 않았을 텐데.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지인 5을 데리고 오셔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요구하시니 엄마도 얼마나 황당했겠어. 엄마는 당연히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주실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아, 근데 너 그 아파트 입주일은 언제라 그랬지? 아파트? 그거 내년 가을. 왜? 내년 가을? 아니, 뭐 엄마가 언제 독립할 거냐고 하길래 그럼 그쯤이라고 하면 되겠다. 독립? 그게 무슨 말이야?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니면 평생 같이 살 거냐고 하시길래 나간다고 했지. 그럼 너 그 아파트 입주할 때 나도 같이 들어가면 되잖아. 뭐? 너가 왜 같이 들어가? 왜 같이 들어가냐니.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럼 거기서 혼자 살려고 했어? 당연히 나 혼자 살지. 너야말로 무슨 말 하는 거야? 네가 왜 같이 들어가? 나는 너랑 동거할 생각 없어. 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큰 집에 너 혼자 살 생각을 해? 내 생각은 안 해? 내가 너희 엄마도 아닌데 너 어디서 살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해? 나는 애초에 청약 들 때부터 나중에 신혼집까지 염두에 둔 거야. 동거할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혼? 뭐야, 뭐 결국 결혼하자는 이야기야? 뭐 살다 보면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지. 야, 너 결혼 생각 없다며.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바람처럼 사는 아버님처럼 살고 싶다더니 무슨 결혼이야? 사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뭐 작년에 가졌던 소신 그대로 지키고 살아? 뭐 정 결혼하고 싶으면 입주 전에 하든가. 그리고 우리 신혼집 하면 되겠네. 인생에 결혼은 없을 것처럼 굴더니 이젠 결혼이 되게 쉽나 보다.
내가 가진 거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을 때는 칼같이 굴더니 이제 집도 생기고 사업도 잘 된다 싶으니까 얼씨구나 싶어? 야, 됐어. 우리 그냥 헤어지자. 너처럼 내가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 못해. 야, 이게 무슨 나를 속물로 몰아가네? 그냥 생각이 바뀐 거라고, 생각이. 생각이 아니라 네가 가진 저울 속 기준이 달라진 거겠지. 어머님한테 독립은 하고 싶고 마침 집 있는 만만한 여자친구 있으니 얹어 가도 되겠다 싶은 거 아니야. 나는 바람처럼 사는 남편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바람처럼 머물다가도 좋다는 주막 주모 같은 사람 만나라. 저는 그 길로 남자친구에게 미련 없이 이별을 고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어찌나 홀가분한지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더라고요. 홀가분하게 관계를 정리했다고 생각한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제가 그냥 삐졌다고 생각했는지 그 뒤로도 아무렇지 않게 연락하거나 공방에 찾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우리의 끝난 관계를 몇 번이나 인지시켜 주었고 결국 연락처를 차단하면서 완전히 끝내버렸죠. 3년이 넘는 길지 않은 시간이라 아쉬워질 줄 알았는데 끝까지 정떨어지는 행동만 해준 덕분에 마음을 정리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일에 매달려 있다 보니 시간도 금방 가고요. 그리고 몇 달 뒤 공방 수강생으로 들어와 연이 닿은 남자와 다시 연애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전 남친과 달리 섬세하고 다정하며 결혼하면 딱 가정적인 남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이었죠. 사람 좋아하고 술자리 좋아했던 전 남친과 달리 도예나 그림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3년이나 만나놓고 나중에서 결혼 생각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오리발 내밀던 전 남친과 달리 그 남자는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결혼에 관한 자기 생각을 말해주었죠. 여진 씨도 저도 나이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아직은 결혼을 마르기에 섣부르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지하게 여진 씨랑 결혼을 바라보면서 만나보고 싶은데요. 당연히 저도 나이가 있다고 해서 떠밀리듯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이 사람을 만난다고 당연히 결혼할 거란 생각은 없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니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이 됨과 동시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미래를 그리며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원경인지 뭔지 걔랑 헤어져서 얼마나 속이 다 후련했는지 몰라. 그랬어? 엄마 원경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그거야 네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애가 얼굴 반반한 거 믿고 너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았어. 결혼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때 나서서 반대해야 할 텐데 어쩌나 싶었던 차에 얼마나 다행인지.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네.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도 없으면서. 만나봐야 알아? 엄마는 네 얼굴만 봐도 알아. 연애하면 매일 웃어도 모자랄 판에 넌 남자친구랑 전화한다고 하면 꼭 한숨 쉬고 돌아오거나 곧 죽을 사람처럼 인상 쓰고 나오는데 제대로 만난다고 볼 수 있겠어? 진짜? 내가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었나? 나름 그래도 행복했던 적도 많은데 엄마가 날 그렇게 관찰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나뿐이야? 네 아빠도 쓴소리 못해서 그냥 지켜본 거지. 나 시켜서 너 빨리 헤어지게 하라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몇 달 전에도 너 걔 만나고 와서 밤에 울었잖아. 알았어? 그땐 나도 기억난다. 눈물 날만 했어. 나는 걔가 나랑 결혼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 뭐? 근데도 몇 달을 더 만났단 말이야? 아주 너는 내 속에서 나왔지만 나 닮지 않아서 아주 맹추 같은 구석이 있어. 그런 놈이 뭐가 좋다고 계속 만난 거야? 그러게. 그래도 더 만나보길 잘했다 싶은 게 만나면서 마음 정리 다 해서 그런지 미련이 하나도 없더라.
엄마 말처럼 내가 맹추 같은 구석이 있어서 그때 그냥 홧김에 헤어지자고 했으면 미련 남아서 내가 다시 만나잘 수도 있었어. 아유, 어쩌다 너한테 건호 같은 복덩어리가 굴러들어와서 하늘이 도왔어 아주. 건호 오빠는 괜찮은 것 같아? 말했잖아. 엄마는 너 표정만 보면 안다고. 당장 결혼시켜도 문제 없겠다 싶어. 그렇다 보니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고 공방일이 끝나면 자상한 예비 신랑과의 만남으로 하루하루 바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공방 열기 위해 왔다가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공방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 있는 거예요. 안쪽을 보니 누군가 돌덩이를 던져 고의로 파손시킨 것이 분명해 경찰을 불렀죠. 이런 경우 주변에 CCTV 도움을 받으면 좋을 텐데 없어요. 저기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을 수도 있지만 각도상 범인이 안 찍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그냥 술에 취한 사람이 벌인 일이면 모를까 일부러 제 공방에 아기를 가지고 한 일이면 어떡해요. 지금으로선 저희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한 일이니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게 주변에 CCTV 달아두는 것이 좋고요. 공방을 오픈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은 불안해하는 저를 위해 그날 바로 CCTV 업체를 불러 카메라를 달아주었고 며칠간 아침 저녁으로 함께 출퇴근을 해주었죠. 그렇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그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방 예약을 하기 위한 연락인 줄만 알았는데 연락이 오는 주기도 그렇고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번호는 전 남자친구의 바뀐 전화번호였어요. 나 원경이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또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다른 번호로 또 연락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따져 물었죠. 대체 왜 그래? 우리 이미 끝났어. 인제 와서 어쩌자고 연락하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만났는데 그렇게 쉽게 헤어지는 게 말이 돼? 말이 왜 안 돼? 같이 살던 부부도 하루 만에 남이 되는 마당에 3년 만난 커플이 헤어지는 게 뭐가 문제인데? 헤어질 수도 있지. 그럼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싫다고. 나 결혼할 남자친구도 생겼어. 남자친구 뭐 얼마나 됐다고. 그 사람이 뭐 나보다 너를 더 잘할 것 같아? 야, 너는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나도 처음부터 고려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 아니야. 좋아하고 만나서 사귀면 당연히 결혼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랑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너한테 말도 없이 결혼 생각한 게 마치 대단한 잘못처럼 느껴져. 너는 나랑 적당히 연애나 즐기면서 네 인생 즐기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살고 싶은 미래를 가지고 있었다고. 알았다고. 이제 그 마음 다 알았으니까 결혼해 준다고. 야, 됐다. 말도 통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지. 나 곧 결혼해.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차단할 거야. 연락해도 못 받으니까 연락하지 마. 그렇게 단칼에 연락을 끊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비 신랑에게도 이 문제를 가감없이 털어놓았어요. 전 남자친구와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었는지 이미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터라 예비 신랑도 전 남자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연인이 가진 문제는 서로 공유를 하며 함께 고민해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어쩌면 제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이런 일에 예비 신랑이 함께 고민해준다는 것이 참 고마웠어요. 내일로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혼자 고민하는 거 털어놓으니까 후련하다. 고마워.
이게 어떻게 여진이 네 일이야. 이건 내 일이기도 하지. 앞으로 또 연락 오면 그땐 내가 나서서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번호 넘겨줘. 알았어. 근데 연락이 또 올 것 같진 않아. 그렇게 단단히 말했는데 또 연락을 할까? 남자는 남자가 알아.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언제 또 연락 올지 모르고 어쩌면 또 공방으로 찾아올 수 있어. 이따 공방 간 김에 CCTV도 다시 점검해 봐야겠다. 그렇게 든든한 예비 신랑의 도움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뒤로 갑자기 공방 예약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친구가 제 공방에 대한 악소문을 내는 블로그가 있다는 말을 해주었고 그 악성 블로그는 제 공방 SNS까지 와서 끔찍하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공방 운영 문제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인신공격이었어요. 다른 곳보다 흙을 더 적게 준다느니 도와달라고 했더니 매섭게 노려보며 그것도 못한다고 면박을 줘서 창피했다느니 자기가 작품을 다 망가뜨려 놓고 고객이 잘못 만들어서 작품이 파손됐다고 책임 못 진다고 했다느니 하는 있지도 않은 사실도 문제지만요.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그저 저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도 많았습니다. 이 공방 주인이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라 밤마다 클럽 가서 남자들 만나는 게 취미라는 둥, 전남친 사이에서 애도 2번이나 갖고 낙태했다는 둥, 정말 말 같지도 않고 모욕적인 말도 안 되는 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야,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야. 누가 너한테 아주 나쁜 마음 먹고 일부러 그런 거라고. 그러게 기가 막혀 진짜. 근데 이거 원경이가 한 짓 아니야? 사실 나도 지금 의심은 하고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이런 짓 벌일 사람은 걔밖에 없으니까. 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신고하고 꼭 잡아서 처벌해. 괜히 너 예정이니 뭐니 그런 걸로 그냥 넘어가면 차원경 그거 너 완전히 만만하게 보고 앞으로도 또 그럴 거야. 응, 안 그래도 건호 오빠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전부 읽어 들여놓았어. 진짜 차원경 짓이면 더 용서 못하지. 전에 만났던 연인이 나에 대해 그렇게 무차별적이고 끔찍한 사이버 테러를 가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비록 끝이 그다지 좋지 않긴 했지만 누군가를 끔찍한 기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아 차라리 저를 모르는 어떤 미친놈이 한 짓이길 바랬죠. 하지만 그건 그저 제 바람이었을 뿐 제게 그렇게 악의적인 글을 남긴 사람은 역시나 전 남자친구가 맞았습니다. 저는 친구와 예비 신랑의 조언에 따라 그를 고소해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처벌을 받게 했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기분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사귀는 동안 결혼 문제로 인한 갈등이나 끝에 마음이 식어 생긴 문제 말고는 큰 문제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싸우기도 싸웠지만 화해하고 좋을 땐 또 누구보다도 좋았고 어쨌거나 제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저에게 그런 끔찍한 악담을 하고 다녔다니 너무 속상했죠. 고소장이 들어가고 나니 결국 또 공방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전에 없이 초췌한 몰골로 나타나 제 눈치를 보며 서 있는데 솔직히 안 됐다는 생각보다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방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일부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 서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왔어?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말랬더니. 미안해.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건 아니고. 뭐? 그게 말이 되니?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끔찍한 말을 쓴다고? 공방 이미지 타격은 둘째치고 나는 너한테 너무 실망했어. 너는 내게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기회마저 잃은 거야. 누군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치가 떨리지 너를 단 한순간도 그리워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제 말을 듣던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물러섰고 괜히 주변의 이목을 끄는 것 같아 너무 싫었습니다. 미안해 여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니, 나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 줄 너무 늦게 깨달았어. 너랑 헤어지고 나서야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알아버렸어. 제발 나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나 남자친구 있고 곧 결혼할 거라고. 2번, 3번 말해야 알아들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린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고. 나는 지금 남자친구한테 너한테 한 번도 못 받은 마음과 사랑을 받고 있어. 원경아, 나는 그래서 설사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더라도 너한테 돌아가는 일은 없어. 알겠어?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뒤늦은 후에 기회를 얻어 만회를 하기도 해. 그런데 너는 내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도 못하고 만회할 기회도 안 주겠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실수야. 내가 나 비참해질 것 같아서 이런 말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너 내 공방 잘 되고 아파트 됐다는 거 안 뒤로 마음 바뀐 거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전에는 내 공방 이름도 제대로 몰라서 말할 때마다 틀리고 난 공방하는데도 너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그냥 회사 다닌다고 둘러댔으면서 잘 되고 나니까 말하고 다닌 거 아니야. 더 말하기도 입 아파. 내가 돈 잘 벌어 그제야 네 삶이 내 덕에 더 편해질 것 같으니까 마음 바뀌어서 결혼하자고 한 거잖아. 너는 처음부터 결혼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돈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은 나랑 결혼하기 싫었던 거야. 너는 나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건 그냥 네 멋대로 생각한 거잖아. 다 떠나서 어떤 남자가 자기 분풀이하겠다고 자기 전 여자친구를 그렇게 이야기해? 클럽에서 남자를 밤낮 없이 만나는 문란한 창녀? 낙태를 밥 먹듯이 하는 년? 어떻게 그런 이야기로 전 여자친구를 모욕할 수 있냐고. 그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야, 너 지금 모르나 본데 이거 엄연한 폭력이야. 네가 손발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은 게 아니라고. 나는 그 글 보고 주먹으로 몇 대 맞은 것보다 더 심한 충격받았어. 차라리 주먹으로 몇 대 맞은 거면 몇 주 앓고 끝났겠지. 난 널 떠올릴 때마다 그 글도 같이 떠올리게 될 거야. 평생을.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런 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그렇게 한번 울분을 쏟아내고 나니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애써 부정하고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저를 향한 도를 넘은 그 인신공격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전 남자친구는 그 글을 보고 지금 예비 신랑이 나가 떨어져 주길 바랐겠지만 오히려 그게 저희 사이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죠. 예비 신랑은 제 마음을 완벽하게 다독여 주었고 내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해결해 주려는 모습에 든든했어요. 당장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다는 예비 신랑에게 괜히 손 더럽히지 말라고 법이 해결해 주기까지 기다리자고 했죠. 그렇게 한동안은 조용한가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방에서 일하는 제게 엄마가 온 겁니다. 카페에 저를 찾는 손님이 있는데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했지만 저를 만나야 가겠다고 억지를 부린다면서요. 설마 전 남자친구인가 했는데 가봤더니 의외의 인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전 남친 엄마였어요. 그 사람은 엄마 카페에 앉아 태연히 커피를 마시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 여진이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남녀 일엔 함부로 끼는 게 아니라지만 자식 일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요즘 우리 원경이가 여진이 너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는지 많이 힘들어하더라. 그 일은 원경이 만나서 이야기했고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더는 어머님이랑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앉아봐. 듣자 하니 너 처음에 우리 원경이가 결혼 생각 없다고 해서 마음 상했다며. 나중에 다시 결혼하자니까 말 바꿔서 싫다고 하고. 여진아, 남자 말 고지곧대로 듣는 거 아니야. 결혼 생각 없다는 건 그냥 그때 원경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건데
그 메시지를 해석 못한 네 잘못도 있잖아. 나는 너네가 너무 섣불리 헤어졌다는 생각이 드네. 처음 결혼 이야기하고 몇 달에 걸쳐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한 뒤에 결정한 거예요. 하필 원경이의 안 됐던 마음의 준비가 공교롭게도 제 사업이 잘 풀리고 아파트까지 생긴 뒤에 돼서 제가 오해할 여지가 있긴 했죠. 그게 오해 같진 않지만요. 그럼 그게 오해지 뭐야. 그냥 타이밍이 그랬던 거지. 원경이가 너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줄 아니? 이번 일도 애가 표현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니까 너네 조아 만났을 때 생각하면서 고소도 취하하고 다시 만나서 제대로 대화하고 오해도 풀자. 응? 아니 듣자 하니까 기가 막히네. 모전자전이라고 두 모자가 똑같이 말귀를 못 알아먹고 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만들어 피곤하다 싶던 차였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잠자코 기다리던 엄마가 나선 거예요. 지금 내 딸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생각해볼 판에 은근슬쩍 이 모든 문제가 내 딸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면서 고소를 취하해달라? 뭐 이런 뻔뻔한 여편네가 다 있어? 뭐 뻔뻔한 여편네?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봐. 되게 상스럽네. 더 상스러운 소리 해줘? 못 배워먹은 여편네가 커피값 3,500원도 없이 거지처럼 빌부터 마시고 있는 주제에 이 여자야, 이런 시간 있음 가서 당신 아들 못 끝낸 가정교육이나 다시 시켜. 어디 그런 미친 소리로 내 딸 명예훼손을 시켜놓고 말 한마디로 퉁치려고 들어? 뭐? 메시지를 해석 못한 네 잘못도 있잖아? 내가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 그 뻔뻔한 얼굴 다시 한 번만 들이밀어봐. 내가 아주 갓 뽑은 커피를 그 얼굴에 그냥 찌그러뜨려 버릴 테니까. 그렇게 엄마와 합세하여 전남친 엄마를 쫓아냈죠. 전남자친구에 거기다 전남자친구 엄마까지 나서서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드는데 저런 사람들과 가족이 안 된 건 하늘이 도왔다, 조상신이 도왔다 했어요. 제발 더는 엮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번엔 엄마 카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마 불러다 아무도 없는 공방에서 점심 먹고 엄마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려는데 엄마 친구가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여진 엄마, 나 진짜 이상한 거 들었잖아. 뭘 들었는데? 내가 저기 그 햄버거집 있는 건물에 요가 다닌다고 했지? 그랬지. 딸이 끊어줬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다니네 마네 했잖아. 근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다니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다른 여자들이 있거든? 근데 그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듣자하니 여진 엄마 카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카페가 원산지에서도 쓰레기로 취급하는 원두 사다 커피 만들어서 물만 왕창 넣은 맹탕커피 준다는 곳이라는 거야. 뭐? 그뿐이게? 그 옆에 공방 어쩌고 저쩌고 여진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진이 흉을 보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그 여자들한테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다그치니까 자기들도 다 들은 이야기라는 거야. 누구한테 들었는데? 대체 어떤 미친놈이 그런 이야기래? 엄마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그 친구분과 요가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소문의 진원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전남친 엄마였어요. 자기 아들과 헤어진 데다가 카페에서 자기를 몰아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자기 지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낸 것이죠. 엄마는 그 길로 당장 고소장을 넣었고 절대 선처는 없다고 못 박았죠. 자기 지인들 앞에선 고소할 테면 해보라고 뭐가 무섭냐고 배짱을 부리더니만 며칠 뒤에 또 카페로 찾아왔어요. 미안해요. 내가 여진이 저거 우리 아들 짝이면 딱 좋겠다 싶은 차였는데 일이 어그러지니 아쉬운 마음에 실어냈네. 아주머니도 딸 가진 엄마니 그 마음 알 거 아니에요. 저는 도통 모르겠네요. 딸 가진 엄마니 남의 자식도 귀하단 생각에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요. 불쾌하니 괜히 저까지 싸잡아 그쪽 같은 사람이랑 묵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모양새도 좀 그렇잖아요. 모녀가 쌍으로 고소하고 누구는 모자가 쌍으로 고소를 받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 좀 좋아요. 그러지 말고 얼른 취하 좀 해줘요. 됐고요. 할 말 있음 가서 법원에서나 하세요. 더는 들을 말도 들어줄 말도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더 해줘요? 아니 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 적당히 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는 받는 사람이 알아서 받는 거지 해야 할 사람이 강요를 합니까? 가세요. 가시라고요. 다행히 그 뒤로 전 남자친구 엄마가 엄마 카페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언제고 다시 그 지긋지긋한 모자를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 사이 결혼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신축 아파트도 완공되어 입주만을 남겨두고 있었죠. 그런데 차츰 잊혀갈 즈음 다시 전 남친이 찾아온 겁니다. 막 공방문을 닫고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불쑥 나타나 내 길을 막은 거죠. 각설이랑 전 남친은 죽지도 않고 돌아온다더니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반반한 얼굴 믿고 20대 초반엔 여자도 여러 갈아치우고 그 자존심과 콧대 높은 남자가 왜 저러나 싶겠지만요. 잘난 얼굴도 평생 가는 거 아니고 자기 관리 못하고 매일같이 술이나 마시니 순식간에 망가지더라고요. 살이 볼품없이 붙은 얼굴에 제가 좋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인상도 안 좋아 보이고요. 이제 그만 좀 하자. 지긋지긋하지도 않아? 진짜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왜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는 건데? 내가 결혼을 서두르든지 말든지 너는 이제 상관이 없다고. 대체 몇 번을 말하게 하는 거야. 난 너한테 이런 거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거 지겨워 죽겠어. 너한테 줄 기회는 없다고. 여진아 그러지 말고. 나 하루도 너 잊은 적 없어. 너가 하도 아니라고 하니까 나도 미련 털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만큼 나 챙겨주고 생각해준 사람이 없더라. 다시는 너 같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어? 나 조만간 독립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같이 살아보고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어? 뭐?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랑 왜 살아? 찾아오지 마. 따라오지도 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경찰이 뭐라도 대단히 해줄 것 같아? 돌 맞아 난리 났을 때도 뾰족한 수도 없었으면서. 뭐? 너 설마. 됐고 다신 찾아오지 마. 나 너 무서워지려고 해. 저는 누군가 공방에 돌을 던져 파손된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 범인이 다름 아닌 전남친이라는 확신이 들자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게다가 더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솔직히 미친 줄 알았어요. 이미 헤어지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마치 우리가 잠시 시간을 갖기로 한 것처럼 구니까요. 게다가 저는 이미 결혼을 앞둔 상황이고 그걸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저러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독립을 하고 싶으면 알뜰살뜰 제 돈 모아서 하면 될 것을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면서 술이나 골프다 하면서 돈을 써대니 독립이 힘들었겠죠. 헤어지기 직전에는 무리가 될 것이 뻔한 차를 할부로 구입하기도 했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생각도 없어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나 보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아파트가 있으니 자긴 그냥 사고 싶은 차나 사면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 결혼 전까지 공방을 잠시 쉬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출퇴근이 힘들었습니다. 스토커처럼 숨어있다가 제가 퇴근할 때쯤에 나타나는 것도 공포스러웠고 어느 날은 집 근처 어귀에 기다렸다가 나타나는 바람에 뒤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결국 예비 신랑이 바쁜 와중에도 저와 함께 출퇴근을 함께 해주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결국 또 퇴근길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전 남자친구와 예비 신랑이 부딪히고 만 겁니다. 제발 그만 좀 하시죠. 여진이가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쪽이 뭘 한다고 끼어들어. 이건 여진이랑 내 문제니까 끼어들지 마. 이제 내 아내가 될 사람 문제인데 그럴 순 없죠. 뭐? 내 아내? 웃기고 있네. 누가 네 아내야? 뭐 결혼식 올렸어? 뭘 했어? 혼인신고부터 하려고요. 그럼 됐습니까? 뭐? 혼인신고? 아이씨, 누구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해, 누구 마음대로. 여진아, 이리 와봐. 나랑 이야기 좀 해. 왜 이래? 이거 놔! 전남친은 막무가내로 제 손목을 끌고 가려 했고 참지 못한 예비신랑은 바로 전남친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전남친은 덩치에 맞지 않게 예비신랑의 힘에 나가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죠.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이만하면 충분히 참은 것 같으니 만약 더 선을 넘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뭐? 야, 나야말로 가만히 안 있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전남친은 그렇게 울분을 토하듯 악다구니를 지르며 사라졌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비신랑을 폭행죄로 고소했거든요. 어이가 없는 데다가 화가 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누가 누굴 고소해? 고소할 만하니 한 거지. 무식하게 사람한테 주먹부터 날리는 그런 놈이랑 결혼하고 싶냐? 너가 나를 막무가내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 나 지키려고 한 일인데 고맙지. 됐고,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 일로 연락하지 마. 취하해. 나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나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한 것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신고할 수 있어. 그럼 그 새끼랑 헤어져. 그러면 취하해 줄게. 그리고 나랑 다시 사귀어. 뭐? 어이가 없네.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까지 말귀가 안 통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이랑 헤어지게 되더라도 너랑 결혼할 일은 없다고. 그거야 모를 일이지. 네 곁에 아무도 안 남게 되면 결국 너는 나를 다시 찾게 될 텐데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났어? 자그마치 3년이야. 네 남친 감옥 보내기 싫으면 알아서 해. 네가 헤어지기만 하면 그 새끼도 나도 너도 다 좋은 일인데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잘 생각해봐. 이젠 자기가 갑이 됐다고 생각했는지 전화도 먼저 끊고 예비신랑과 헤어지고 난 뒤 자기한테 오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배짱을 부리는데 얼마나 열이 받던지요. 신경을 쓰지 마. 완전히 상대할 필요도 없는 쓰레기 수준이야. 어쨌든 고소를 당했으니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 오빠 위신도 있는데 폭행죄로 고소당했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나 오빠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그 상황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소문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어차피 기껏해야 벌금 정도 물 거고 네가 나서서 증언하면 정상 참작돼서 벌금도 안 나올 일이야. 벌금 나와봤자 미친놈 한 대 치고 그 정도면 싸게 먹힌 거지. 예비신랑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놓여 심각한 문제 같지도 않아서 저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는 매달리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니 오히려 안달이 났는지 예비신랑이 감옥 간다는데 아무렇지도 않냐고 왜 더는 부탁하며 매달리지 않냐고 난린 거예요. 진짜 징글맞고 지겨워서 그마저도 무시했더니 친구들 사이에 제가 곧 옥바라지하게 생겼다고 소문을 내고요.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도 전남친의 무분별한 악행이 알려진 뒤라 전남친을 만나는 친구들도 많지 않았고 오히려 남은 친구들은 애 좀 그만 괴롭히라고 나무랐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제가 잠시간 공방문을 닫게 되는 계기가 생겼는데 그 역시 전남친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성의 그룹 예약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는 분 예비 며느리가 하는 곳이라고 하길래 와봤다고 공방 칭찬하며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비 신랑에게 들은 이야기가 없어 어리둥절했지만 그래도 어머님 지인분들이시라고 하니 이것저것 더 챙겨드리며 신경 써드렸는데
그분 중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유, 원경이 아주 장가는 잘 가겠네. 이렇게 똑부러지고 참한 애가 어딨겠어. 일도 잘해, 싹싹해. 아주 원경 엄마 노났지. 네? 원경이요? 그래, 원경이, 차원경이. 그분 입에서 전남친 이름이 나온 순간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흙덩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지인분들은 예비 신랑 어머니의 지인들이 아니라 전남친 엄마의 지인분들이셨던 거예요. 그 난리가 났는데도 자기 지인들에게 저를 예비 며느리라고 하고 다니는 것이었죠.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 말이 제가 정신을 놓고 눈을 뜨고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제 증상을 보더니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공황 발작이 온 거라고 했습니다. 공황 발작이라는 게 말로만 들어봤지 정말 제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오는 거더라고요. 어떠한 조짐도 없이 제 안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터지면서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남친도 그렇고 그 엄마란 사람도 그렇고 제 상식에서 한참을 벗어난 사람들이라 무서웠어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겠다 싶을 만큼 뻔뻔했고요. 한번 발작이 시작되니 전 남친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불안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와 상의 끝에 공방도 카페도 잠시 문을 닫게 되었어요. 저는 약을 먹어가며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할 때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 집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예비 신랑이 데리러 와야만 주변을 살피며 겨우 외출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식도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이미 청첩장이 나와 돌림마당에 많은 분들과의 정해진 약속을 어길 수 없어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결혼식장을 찾아주었어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찾아온 하객분들과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고 이제 식이 시작된다는 안내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하객들은 식장으로 들어가 있었고 몇몇의 하객분들만 식장 밖에 서서 식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신랑이 먼저 행진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랑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갑자기 전 남친이 예복을 입고 나타나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신랑도 그리고 저와 함께 손을 잡고 행진하기 위해 바짝 긴장해 서 있던 아버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입장 준비하시라는 말에 갑자기 전 남친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신랑 얼굴을 아는 예식장 측에서 그 사람을 만류했고 그 사람은 적반하장으로 손을 뿌리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원래 내 자리야. 뻔뻔하게 이 자리 뺏은 건 그쪽이고. 제발 그만 좀 해. 뭐가 네 자리라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나랑 결혼하자며. 너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하겠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게 대체 언제적 일인데 그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 이거 정상 아니야. 정상 아니래도 상관없어. 너 여기서 결혼하는 거 절대 두고 못 봐. 나랑 안 하면 그 누구라도 못해. 너 그리고 그 집 다 내 거야. 저딴 자식한테 못 넘겨. 미친 소리 좀 그만해. 당장 비키지 못해? 예비 신랑이 전 남친을 거칠게 밀어내려는 순간 전 남친은 예비 신랑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예비 신랑이 바닥에 나뒹굴자마자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전 남친을 제압했습니다. 순식간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장 신랑 입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식이 지연되었어요. 식장에 있던 하객들도 다들 술렁거리며 로비에 나와 상황을 구경했죠. 세상에 미쳤다. 진짜 미쳤어. 여진아, 신고했어? 내가 신고할까? 빨리 신고 좀 해줘. 제발.
친구의 도움을 받아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식이 지연되면 결혼식이 물 건너가는 상황이라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전남친을 묶어둔 뒤 겨우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제가 예약한 홀에 다음 예식도 예정이 되어 있던 터라 친구들의 축가를 비롯해 예정되어 있던 식순을 생략하게 되어 애써 준비한 결혼식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저희 둘만의 일도 아니고 양가 친지분들이 다 와 있는 상황에 그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시부모님께 면목이 없어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전남친에게 맞아 입술이 쥐어 터진 채로 진행된 결혼식에 그 어떤 하객이 결혼식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이 일은 그날 그 예식장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화제하겠죠. 세상에 미친놈도 많고 사이코도 많다지만 제 주변에까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다 3년을 만나 그런 낌새도 없던 전남친에게서요. 저희는 예정된 신혼여행도 미루고 결국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데 매달려야 했습니다. 매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문자, 자동 녹음된 전화를 증거 삼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으로 폭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킹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고소했어요. 특히 이전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여 고소 후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당시 업무방해에 이어 스토킹으로 더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어 결혼 전 중단된 영업 손해까지 하여 가중 처벌되었죠. 기껏해야 벌금 정도 생각하고 있던 전남친은 도합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줘서 그런 거라고 다 제 탓이라는 헛소리를 했다가 저만큼이나 답답해하던 판사에게 호되게 혼나기도 했죠.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데 1년이란 시간이 필요했고 저희 부부는 드디어 전남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겹고 끔찍한 시간을 함께 버텨준 신랑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결혼식 문제로 여러 친지 입에 오르내릴 때도 가해자를 탓해야지 왜 피해자인 저까지 싸잡아 묶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제 편이 되어주었고요. 저희는 며칠 뒤 지난번에 미룬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런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며 3년이나 만났을까 자책도 하고 후회도 많이 했지만 원래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 잠시 내 인생에 풍파가 왔다 갔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